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네, 안녕하세요. 다시 서한경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저도 이렇게 앞에 인사하는 거 맞아요? 그럼요. 네. 우리 피처링. 네, 저희 오늘 세 번째 시간 2막 2장부터 할 건데요. 글쎄 인사말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가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그제죠. 제가 가끔 팟캐스트에서 정치색을 드러내곤 하지만 한 10년 정도 기다렸던 MB의 포토라인에 서는 날을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날 행복했어요. 전 그랬어요. 은영선 씨는 어땠나요? 행복했죠. 아 진짜? 네. 다 행복했구나. 네. 네. 여론조사 했더니 한 80% 정도가 아주 행복해할 네, 이거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속까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네. 그분의 옆방으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염원을 담아서 그 마음으로 책을 읽을까요? 네, 그 마음으로 오늘 아마 3막 1장까지 읽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다. 네. 아무튼 오늘 들으시면 그 대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멋있게 할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밖에서 음악을 막 키워주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막 2장 성내 의전실 화려한 취주 왕 클로디우스와 왕비 거트루드,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 기타 등장. 어서 오라. 친애하는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 짐은 무척 보고 싶기도 했거니와 그대들을 쓸 일이 있어 급히 불렀노라. 그대들도 어느 정도 들었겠지. 햄릿의 변형에 대해. 내 변형이라 하는 것은 겉도 속도 사람이 전과 다르니까 하는 말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죽음 말고는 그가 이렇게 엄청난 자기 혼란에 빠졌는지 짐은 모르겠다. 두 사람에게 간청하노니 둘 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와 함께 자라 그의 젊음과 기질을 잘 알 것이므로 부디 여기 궁정에서 잠시라도 머물며 그와 벗하고 그를 즐겁게 해주고 또 알려다오. 그때그때 기회 닿는 대로 정보를 줍게 되거든 무엇이든.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그토록 그를 괴롭히는 것인지 그 뚜껑을 열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인지. 훌륭한 신사분들,
그가 여러분 얘기를 많이 했다오. 그는 분명 세상 누구보다 그대들에게 제일 애착을 가지고 있을 거요. 괜찮다면 부디 드넓은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희망을 버텨주고 키워주시오. 그대들의 방문은 감사를 받을 것이요, 폐하께서 기념하실 만한. 두 분 마마께서는 의당 저희의 주인이시므로 거룩한 뜻대로 명하시면 되올 것을 간청이라 하심은 당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명받자와 이곳에 몸 팽팽히 당기고 폐하 발밑에 바치노니 분부대로 쓰소서. 고맙도다. 로젠크란츠 그리고 길덴스턴 경. 고맙소, 길덴스턴과 로젠크란츠 경. 바라노니 즉시 가서 만나주시오. 너무도 많이 변한 내 아들을. 가라, 너희들 몇이 이분들을 햄릿 있는 곳으로 모셔가거라. 저희가 머물며 행하는 것이 그분께 즐거움과 도움되기를 하늘에 비옵나이다. 아무쪼록. 아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 퇴장, 폴로니어스 등장. 노르웨이로 파견했던 특사들이 자유로우신 폐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넨 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군. 그랬습니까, 제가, 폐하? 그러면요, 자유로우신 폐하, 저는 제 의무를 다합니다. 제 영혼을 다하듯. 제 하나님과 인자하신 제 폐하께 모든 말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저는 이 머리통이 현명하게 낌새를 찾아내는 솜씨가 예전만 못하지 않다면 제가 정말 찾아낸 것 같단 말이죠. 햄릿 왕자님의 광기의 원인, 바로 그것을요. 오, 그 얘기를 해보라. 짐은 그걸 듣고 싶도다. 우선 특사들을 접견하시지요. 제 소식은 그 거창한 잔치에 후식 노릇을 할 테니까요. 경이 직접 가서 영접하라. 그리고 이리 데려오라. 폴로니어스 퇴장. 그가 그러는구려. 상냥한 왕비. 찾아냈다는 거야. 당신 아들의 상태가 이상한 온갖 원인과 원천을. 주된 문제는 그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죽음과 너무 서두른 우리의 결혼 말이에요. 그건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봅시다. 폴로니어스, 볼테만드, 그리고 코넬리어스 등장. 어서 오게, 훌륭한 내 친구들. 그래, 내 형제 노르웨이 국왕이 뭘 하시던가. 가장 바람직한 인사와 기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사람을 보내어 그분 조카의 징병을 중지시키셨죠. 그분은 폴란드 왕을 치는 거려니 하셨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폐하를 겨냥한 징병인지라 자신의 와병, 나이, 그리고 노쇠를 틈타 그리 불충하게 기만한 것을 개탄 체포를 명하셨죠. 포틴브라스 체포를, 그리고 이자는 한마디로 복종했습니다. 노르웨이 왕의 역정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맹세했습니다. 그의 삼촌 앞에서 결코 다시는 폐하께 군사적 도전을 하지 않겠노라고요. 그러자 노르웨이 노왕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그에게 연봉 3,000 크라운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이끌라 하셨습니다. 이미 모집한 군사들을 폴란드 왕을 향해 돌리라고요. 하여 여기 이 친서에 적힌 내용을 요청하셨사온데. 클로디우스에게 편지 한 장을 준다. 괜찮으시다면 부디 한적한 길을 내주시어 그의 군대가 폐하 영토를 지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이옵고, 폐하 영토의 안전 보장과 폐하가 허락할 사항은 친서에 적혀있다 하셨습니다. 괜찮은 얘기 같구먼. 나중에 좀 더 천천히 읽어보고 답하고
또 이 일에 대해 생각해 보세. 어쨌거나 일을 잘해준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하노라. 가서 쉬라. 밤에 함께 잔치를 열 것이다. 정말 환영하노라. 볼테만드와 코넬리어스 퇴장. 이 일은 정말 잘 끝났습니다, 폐하. 그리고 왕비마마. 자고로 위험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의무란 무엇인지, 왜 낮이 낮인지, 밤이 밤인지, 그리고 시간이 시간인지 논하는 것은 밤과 낮과 시간의 낭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간략함이야말로 재치의 영혼이므로, 그리고 지루한 장광설은 팔다리이자 겉만 번드레한 수사법이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마의 숭고한 나드님은 미쳤습니다. 제가 미쳤다라는 것은, 왜냐면 진정한 광기를 정의하자면 미쳤다는 말 말고 달리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됐고요. 수사는 줄이고 핵심을 말해 주시오. 네, 왕비마마. 맹세코, 저는 결코 수사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미쳤다, 그건 사실이지요. 그게 안 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안 된 거고요. 멍청한 수사법이군요. 하지만 치우죠. 전 수사법을 전혀 안 씁니다. 그분이 미쳤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결과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인데, 아니면 이 결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나을지도. 왜냐하면 이 결함의 결과는 원인 때문에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원인이 남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소서.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녀가 제 것인 동안만 있는 거지만요. 그녀가 의무와 복종을 다하여, 주목하십시오, 이것을 제게 주었습니다. 헤아리 짐작해 보소서. 편지를 읽는다. 천상에, 그리고 내 영혼의 우상인 가장 미화된 오피리아에게. 몹쓸 표현이군. 사악한 표현이지. 미화되는 사악한 표현이야. 하지만 폐하, 들어보소서. 이 말을, 그녀의 빼어난 흰 젖가슴에 이 말을. 햄릿이 따님께 이것을 보냈단 말이오? 친절하신 왕비마마, 잠깐만요. 그대로 읽어드리죠. 별들이 부린 것을 의심할 망정,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의심할 망정, 진실이 거짓말쟁이 아닐까 의심할 망정, 결코 내 사랑을 의심치 마오. 오 사랑하는 오필리아, 나는 운율의 병들었소. 내 한숨의 숫자를 헤아릴 수사가 없어. 그러나 내가 당신을 최고로,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 그건 믿어주시오. 안녕. 저는 영원히 당신의 것, 가장 사랑하는 숙녀여. 이 내 몸이 내게 속해 있는 동안은 햄릿. 이것을 순종심으로 제 딸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의 구애들이 벌어진 시간, 방법, 그리고 장소까지 모두 제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따님은 그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고? 폐하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의와 명예를 갖춘 사람으로 보네. 의당, 제가 그래야겠었지요. 하지만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이 뜨거운 사랑이 날개 편 것을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을 감지한 게, 이 말씀을 올려야겠군요. 제 딸이 제게 얘기하기 전인데요. 폐하께서는, 혹은 경애하는 왕비마마께서는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그냥 책상 혹은 공책 마냥 기록만 하고 숨겼다면요. 아니면 제 마음의 눈을 질끈 감고 입을 다물었다면요.
아니면 이 사랑을 한가하게 두고 보기만 했다면요. 폐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곧장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딸 자식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햄린 마마는 네 별이 넘볼 수 없는 왕자시니라.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러고 나서 훈시를 내렸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의 방문을 물리쳐라. 심부름꾼도 들이지 말고 정표도 받지 말아라. 그리했으므로 그녀는 제 충고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절당했으므로, 얘기를 짧게 하자면요, 슬픔에 빠졌죠. 그 다음 단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불면에 빠지고, 그러다가 유약해지고, 그러다가 현혹에 빠지고, 이런 순서로 쇠락, 길길이 날뛰는 광기 속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비탄에 젖은 거고요. 거트루드, 그래서라고 생각하오. 그럴지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보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이건 그렇습니다 했는데 아니었던 적이. 짐이 알기로는 없지. 폴로니어스는 자신의 머리를, 그런 다음 어깨를 만지며 아니라면 이것에서 잘라버려도 좋습니다. 주변 정황만 주어지면 저는 찾아내고 맙니다. 진실이 숨겨진 곳을. 그게 지구 중심에 있을 망정이요. 어떻게 더 시험해 볼 수 없을까? 폐하께서 아시다시피 왕자님은 종종 도합 4시간 동안이나 여기 복도를 걷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죠. 그 시간에 제 딸을 그분께 풀어놓겠습니다. 폐하와 자는 그때 벽걸이 융단 뒤에 숨어 있고요. 만나는 걸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그분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정신을 놓으신 게 아니라면, 저는 국가 자문력을 일체 그만두고 농사 지으며 우마차나 몰겠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광인 차림새의 왕자 햄릿 등장. 책을 읽고 있다. 저기 오네요. 잔뜩 찌푸렸어. 저 불쌍한 꼴 좀 봐. 책을 읽으며 와요. 가세요. 두 분 모두 그러셔야 해요. 가셔요. 제가 즉시 가서 말을 걸어보지요. 제발 가주소서. 왕과 왕비 퇴장. 햄린 마마, 어떻게 지내셨사옵니까? 잘 지냈지. 고맙네. 저를 아십니까, 마마? 물론 아주 잘 알지. 넌 생선장수야. 아닙니다, 마마. 그렇다면 자네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군. 정직 말입니까, 마마? 그렇소, 선생. 정직하다는 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로 봐서야 1만 명 중 하나에 든다는 거거든.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마마. 태양이 죽은 개 속에 구더기를 키운다던데, 그렇다면 썩은 고깃덩이가 입을 맞추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소리 아닌가? 당신 딸이 있나? 있습죠, 마마. 햇빛 속을 걷게 하지 말게. 생각을 잉태하는 건 축복이지. 하지만 자네 딸은 다른 걸 잉태할지 모르잖아. 친구, 조심하게. 폴로니어스 방백. 그게 무슨 소리겠어. 여전히 읊어대는 건 내 딸에 대해. 하지만 처음엔 나를 못 알아보았어. 날 보고 생선장수랬잖아. 맛이 많이 갔구먼. 많이 갔어. 하긴 정말 청년 시절 나도 사랑 때문에 지독했지. 거의 비슷했어. 다시 말을 걸어봐야겠군. 뭘 읽고 계십니까, 마마? 단어들. 명제가 뭡니까, 마마? 문제라. 누구 사이에?
읽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마마? 중상모략이요, 선생. 여기 독서를 일삼는 한 악당 말이 늙은이들은 수염이 반백이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눈동자는 두꺼운 송진 혹은 자두나무 수액을 흘린다거든요. 그리고 꽤나 멍청하대요. 허벅지 뒤가 엄청 약하고요. 이 모든 말을 선생, 나는 매우 강력하게 또 힘차게 믿지만 그래도 이렇게 글로 써놓는 건 실례지. 당신도 선생, 나만큼 나이를 먹게 될 거거든. 만일 개처럼 뒤로 걸을 수 있다면. 폴로니어스 방백. 이건 광증이 맞는데. 하지만 그 안에 방법론이 있단 말이야. 공기 밖으로 좀 걸으실까요, 마마? 내 무덤 속으로. 정말 그렇군요. 그게 공기 밖으로죠. 그의 대답은 이따금씩 정말 암시가 풍부해. 광기가 종종 때리는 적절성이랄까. 이성과 제정신은 그렇게 절묘한 표현이 불가능할 텐데. 이제 가봐야지. 그리고 즉시 내 딸과 만나게 할 방법을 짜봐야겠어. 마마, 이제 그만 물러갈까 하옵니다. 제발 선생, 그래주게. 정말 무엇보다 바라는 바야. 내가 내 목숨을 떠나는 것 말고는, 그것 말고는. 암. 폴로니어스 가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마마. 지겨운 멍텅구리 늙은이 같으니. 길덴스턴과 로젠크란츠 등장. 햄린 마마를 찾는 게로군. 저기 계시네. 신의 가호를 나리. 명예로우신 대신님, 폴로니어스 퇴장. 사랑하는 왕자님, 참으로 훌륭한 내 친구들. 어떻게 지냈나? 길덴스턴? 아, 로젠크란츠. 좋은 친구들. 모두 어떻게 지냈어? 평범한 대지의 자식으로 지냈죠. 행운에 과하지 않아 다행스럽고요. 행운의 모자 위 최고 자리가 아닌 것이요. 신발 밑창도 아니고? 그러군요, 왕자님. 그렇다면 자네는 그녀 허리 근처 혹은 총회의 한가운데 산다? 그럼요. 우린 그녀의 사생활이죠. 행운의 은밀한 곳에? 참으로 행운은 창녀로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왕자님. 세상이 정직해졌다는 것 말고는요. 그렇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군. 하지만 그 소식은 틀렸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세. 도대체 내 훌륭한 친구인 자네들이 운명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여기 감옥으로 보내졌나? 감옥이라뇨, 왕자님? 덴마크는 감옥이야. 그렇담 세상 전체가 감옥이죠. 넓은 감옥이지. 그 안에 숱한 담장이 있고 감방과 지하 감방이 있고, 그리고 덴마크는 최악의 감옥이다. 저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왕자님. 그래, 그렇담 자네들한테는 아니겠지. 좋고 나쁘고는 생각하기에 달렸으니까. 내게는 감옥이다. 그건 그렇담 왕자님의 야망 때문이죠. 왕자님 마음에는 덴마크가 너무 좁은 거죠. 오 맹세코, 호두껍질 속에 갇혀있을 망정 나는 스스로 무한 공간의 왕이라 치부할 수 있네. 나쁜 꿈만 꾸지 않는다면. 그 꿈이 바로 야망 아니겠습니까? 야망하는 자의 본질, 바로 그것이 꿈의 그림자니까요. 꿈 자체가 그림자에 불과해.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야망이란 워낙 가벼운 기체성이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전 봅니다. 그렇담 야망 없는 거지들이 몸체고 야망 있는 군주와 몸을 너무 늘어뜨리는 영웅들은 거지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거군. 법정으로 갈까? 왜냐면 정말 난 추론이 서툴거든. 저희들이 모실 것이옵니다. 그런 말씀 마시게. 난 자네들을 다른 하인들과 같은 부류로 대하지 않을 것이야. 왜냐면 난 정말 끔찍하게 모셔지고 있거든. 그런데 아주 진부한 우정으로 묻네만, 자네들 엘시노우에서 뭐하는 겐가? 마마를 뵙는 거죠. 마마. 다른 일은 없습니다.
난 거지니까 감사 표시도 빈약하네. 하지만 고맙네. 그리고 그래, 내 감사는 반 펜이라도 너무 비싸지. 누가 자네들을 부른 게 아닌가? 오고 싶어 온 게야? 자발적인 방문인가? 자, 정직하게 말해봐. 자자, 글쎄, 말해보라니까. 무슨 말을 아뢰오리까, 마마? 아니, 무슨 얘기든. 하지만 핵심은 자네들은 불려왔어. 얼굴에 그런 내색이 있구먼. 자네들은 너무 점잖아서 숨기지 못하지. 착한 왕과 왕비께서 자네들을 불렀다는 걸 알고 있네. 무슨 목적으로요, 마마? 날 가르치라는 거지. 하지만 자네들한테 엄숙하게 요구함세. 동료 의식의 권리로. 청춘 시절 조화롭던 우정으로. 영구히 보존된 우리 사랑의 의무로. 그리고 보다 솜씨 있는 자라면 지웠을 보다 소중한 부담으로. 자네들이 부름을 받았는지 아닌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게. 길덴스턴, 어떻게 할래? 아니야, 그러면 난 자네들을 의심할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주저하지 말게. 마마, 저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지. 그러면 내 예상이 자네들의 발견을 앞질러서 왕과 왕비에 대한 자네들의 비밀이 털거리로 드러나지 않을 테고. 나는 최근 왠지는 모르겠네. 온갖 즐거움을 잃고 운동 습관도 다 버렸네. 그리고 정말 너무 우울하여 이 멀쩡한 구조물, 지구가 메마른 두렁 같아 보여. 가장 탁월한 하늘 덮개인 공기, 보게나 이 황홀한 내물림, 황금빛 불로 격자 세공된 이 장엄한 지붕. 이것이 내게는 더러운 역병의 거품 덩어리에 불과해 보인단 말이야. 사람이란 일종의 작품 아닌가. 이성은 얼마나 숭고하며 타고난 힘은 얼마나 무한하며 모양과 동작은 얼마나 정확하고 경탄할 만한가. 행동은 정말 천사 같고 사려는 정말 신 같고. 세계의 아름다움, 동물의 귀감이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사람, 이 먼지의 정수는 뭐지? 사람을 날 즐겁게 못해. 아니, 여자도 날 즐겁게 못해. 자네의 미소는 그런 뜻 같지만. 마마, 그런 허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웃었나 그렇담. 내가 사람은 날 즐겁게 못해라 했을 때. 마마께서 사람을 즐기지 않으신다면 배우는 즐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에요. 오면서 그들을 보았는데요. 이리로 와서 공연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왕을 연기하는 배우는 환영하지. 배우 왕께 찬사를 바칠 것이네. 대담한 기사는 칼과 방패를 쓰고 연인들 공짜로 한숨 짓지 않고 괴팍한 자 별탈 없이 자신의 역을 다하고 광대가 허파 웃음보 터지기 직전인 자 웃기겠지. 그리고 숙녀가 제 속내를 다 털어놓지 못한다면 운율이 삐걱대겠지. 응, 어떤 배우들인가? 마마께서 즐기시던 바로 그들, 그 도시의 배우들이죠. 어쩐 일로 그들이 순회 공연을 하지? 도시에 자리 잡는 게 명성에서나 수입에서나 더 나을 텐데. 최근 유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명성은 내가 그 도시에 있던 당시 그대로인가? 인기도 그렇고?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낡아버렸나? 아니요, 늘 하던 대로 노력을 하죠. 하지만 마마, 맹금류들의 둥지가 생겨나서요. 새끼 매들이 꾀꾀 고음을 내지르며 평자들의 비난을 파묻어버리고, 그러면 관객들이 정말 난폭하게 박수를 쳐대고 그래서요. 이런 게 요즘 유행이 돼서 공공무대를,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만, 시끄럽게 욕보이고 있어서 결투용 쌍날칼을 착용한 신사들은 괜히 두려워 그곳에 감히 안 가려들합니다. 뭐야? 애들이라고? 누가 그들을 데리고 있지?
장례 준비는 어떻게? 노래 종치면 배우도 끝장이다? 나중에 그들이 안 그러겠나? 일반 배우가 되려는 거였다면 대부분 그렇겠지. 더 뾰족한 생계수단이 없다면. 작가들이 자기들을 꾀꾀거리게 만들어서 장례 직업을 망가뜨렸다고. 뭐 쌍방에 설왕설래가 많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양측을 논쟁으로 몰아가기도 했고요. 얼마 동안은 시인과 배우들이 이 문제로 주먹다짐을 하는 내용을 첨가해야만 연극 제작에 돈을 댈 정도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 흡사 제사들이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었죠. 애들 쪽이 이겼나? 네, 그랬답니다. 마마, 클로브 극장을. 이상할 건 없지. 내 삼촌은 덴마크 왕인데 뭐. 그리고 내 아버지 살아생전에 삼촌을 찌푸렸던 사람들이 이젠 왕이라고 그의 쬐끄만 세밀 초상화 한 점에 20, 30, 아니 100덕커까지 내놓는 판이니까. 성혈의 맹세코, 이건 초자연적인 게 있어. 과학이 그걸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우들을 위한 화려한 취주. 배우들입니다. 여러분, 엘시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을 잡읍시다. 괜찮아요. 환영에 어울리는 동반자는 유행과 의례죠. 남들 하는 대로 합시다. 배우들에 대한 나의 표시가, 이것은 모름지기 외양이 예의스러워야 하는 것. 배우들 연기보다 더 요란하면 안 되니까. 배우들과 악수를 한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내 숙부, 아버지와 숙모, 어머니는 섰고 있지. 무엇을 말입니까, 경애하는 마마? 난 나침반처럼 북북서쪽으로 살짝 맛이 갔거든. 남풍이 불면 매와 외가리를 구분할 줄은 안단 말이지. 폴로니어스 등장. 평안하시지요, 신사분들. 햄릿의 방백. 어이, 길덴스턴, 그리고 자네도. 둘 다 귀 좀 빌리세. 저기 오는 덩치 큰 아기는 아직 기저귀도 벗지 못했어. 로렌 크란츠 방백. 아마 두 번째 기적이겠죠. 노인네는 두 배로 어린애라니까. 햄릿 방백. 보나마나 배우들 얘기하러 오는 걸 거야. 들어봐. 당신 말이 맞소, 선생. 월요일 아침만 해도 정말 그랬지. 마마, 새 소식이 있습니다. 마마, 새 소식이 있어요. 로스키우스가 로마에서 배우를 할 때 배우들이 이리로 왔습니다, 마마. 어련하시려고. 제 명예를 걸고. 그땐 배우들이 모두 그의 꽁무니를 쫓아다녔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들입니다. 비극, 희극, 사극, 전원풍, 전원희극, 역사비극, 희비역사전원극, 삼위일체 고전극, 혹은 자유시극, 모든 걸 다루지요. 세네카도 너무 무겁지 않고 플라우투스도 너무 가볍지 않습니다. 고전 법칙을 지키는 극이든 아니든 이들이 유일한 배우들이지요. 오, 입다. 이스라엘 판관이여. 그대는 정말 좋은 보배를 지녔도다. 보물이라니요, 마마? 왜 있잖아. 어여쁜 딸 하나 그뿐. 그녀를 내가 빼어나게 사랑했네. 폴로니어스 방백. 여전히 우리 딸 얘기로군. 내 말 맞지 않나, 입다노인? 저보고 입다라 하시면 마마,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딸이 있기는 있습지요. 아니, 그렇게 되는 얘기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마마? 왜 있잖아. 우연인 듯 하느님은 아시지. 그리고 그 다음 이것도 알잖아. 그렇게 되었다네. 그럴 것 같았거든. 이 경건한 담시 첫 연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줄게. 왜냐면 보게. 저기 내 말을 자르며 배우들이 오는군. 배우 4-5명 등장. 어서들 오시게 명인들 모두 환영하네. 평안들 하신 걸 보니 기쁘네. 어서와 좋은 친구들. 나의 오랜 친구. 마지막 봤을 때와 달리 수염이 덥수룩하구만. 수염으로 반항하러 덴마크에 왔는가? 그래. 숙녀와 정부역 아이들이로구나. 맹세코 숙녀분들 키가 마지막 배웠을 때보다
굽 높이만큼 하늘에 가깝나이다. 목소리가 못쓰게 된 금화 조각처럼 원 안에서 깨지면 안 되지. 명인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프랑스 매처럼 후딱 작업에 들어갑시다. 날다가 뭐든지 잡아채자고. 곧장 대사로. 자, 솜씨를 맛보게 해주시오. 자자, 열정적인 대사를. 무슨 대사 말씀입니까, 마마? 자네가 내게 대사를 들려준 적이 있어. 하지만 공연된 적은 없지. 아니면 됐더라도 딱 한 번뿐일 걸세. 그 작품은 내 기억에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지 못했거든. 보통 사람한테 철갑상어알이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력이 나를 능가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탁월한 희곡이었네. 장면이 잘 짜여있고 문장은 매우 숙련되고 그만큼 절제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군. 조미료를 써서 맛을 내는 시행이 단 한 줄도 없고 일부러 꾸미는 듯한 혐의를 살만한 대목이 한 군데도 없고 아주 정직한 방식을 구사한다고. 건전하면서 달콤하고 또 요란 굉장하기보다는 훨씬 잘생긴 작품이라고 말이야. 그 작품에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대사 하나는 에네아스가 다도한테 해주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프리암 살해 장면을 묘사하는 대목인데, 자네 기억이 나면 그 행부터 시작해보게. 보자, 어디로 할까? 야만인 피루스, 히르카니아 호랑이처럼. 그게 아니야. 피루스로 시작되는 건 맞는데. 야만인 피루스, 그의 단비색 팔뚝은 목적처럼 깜깜하고 정말 밤을 닮아 그가 불길한 목마 속에 잠복해 있었도다. 이제 이 공포의 검은 외모에 칠해지는도다. 더 음침한 문장 색깔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온통 붉은색, 끔찍하게 뒤집었었도다. 피, 아버지들의, 어머니들의, 딸들의, 아들들의 피. 바짝 타는 거리에서 굳고 질퍽해진 피. 포악무도하고 저주받은 빛을 사악한 도살자들에게 비추는 피를. 분노와 불로 구워져 그렇게 은고한 핏덩이로 몸피를 늘린 채 눈은 스스로 빛나는 석류석처럼 뜨고 지옥 같은 형용의 피루스가 늙은 노인장 프리암을 노리는도다. 그래, 자네가 계속하게. 맹세콤마마, 훌륭한 낭독입니다. 억양 좋고 또 처리도 좋았고요. 이내 그가 발견한다, 그를. 그리스인한테 너무 역부족인 그를. 그의 녹슨 칼이 그의 팔에 반역 내리쳐진 곳에서 그냥 퍼져버린다. 명령에 반항하며 상대가 되지 않도다. 피루스가 프리암에게 돌진, 분노로 한껏 내리친다. 그가 격렬하게 부리는 칼바람으로 힘없는 아버지 쓰러지는도다. 그러자 감각 없는 일리엄 성체가 그 타격을 느끼는 듯 꼭대기가 불타며 몸을 굽혀 바닥으로 무너지고 무시무시한 굉음이 피루스의 귀를 사로잡는다. 왜냐하면 보라, 그의 칼이 낙하하며 우유처럼 하얀 머리, 거룩한 프리암의 머리를 겨냥했는데 허공에 정지한 듯했다. 그렇게 그림 속 폭군처럼 피루스가 섰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당면사에 무관한 듯 꼼짝하지 않는도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폭풍 전에 보지 않는가. 하늘은 침묵하고 구름 두근 정지해 있다. 용감한 바람은 침묵이다. 그리고 그 밑에 지구는 죽음처럼 숨을 죽인다. 그러나 이내 끔찍한 천둥이 하늘을 찢어발긴다. 그렇게 정지 이후 눈 부릅뜬 복수가 피루스를 새로 작동시킨다. 그리고 키클롭스들의 망치도 결코 영원히 뚫을 수 없는 마르스의 방패를 이리 두들겨대지 못했으리. 피에 젖은 피루스의 칼이 이제 프리암을 치는 것처럼 무자비하지 않았으리. 가라, 가라.
너 창녀로다 운명의 여신이여. 그대 온갖 신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녀의 권능을 박탈하라. 그녀 수레바퀴의 온갖 살과 태를 박살내다오. 그리고 둥근 바퀴통을 올림포스 산 아래로 굴려 적들의 와중에 처박히게 해다오. 너무 길군요. 이발사한테 그렇겠지, 자네 수염이. 첫 번째 배우에게. 계속하시게. 이분은 촌극이나 음란물에 맞지. 아니면 존다니까. 계속해. 해큐바로 와야지. 그러나 누가 보았는가? 머리 덮개를 한 왕비가. 머리 덮개를 한 왕비? 좋네요. 머리 덮개를 한 왕비. 좋아요. 맨발로 허둥지둥대며 화염을 눈먼 눈물로 위협하는 모습을. 헝겊 씌워진 그 머리는 아까까지 보석을 했었다. 그리고 입은 것이라고는 앙상한 과도한 다산으로 말라비튼 허리에 담요 한 장 공포에 질겁하여 걸쳐 둘렀을 뿐, 이 모습을 본 자 맹독에 젖은 혓바닥으로 운명의 지배에 맞서 반역을 발음했으리. 그러나 신들이 직접 그녀를 보았다면, 그때 피루스가 이를 갈며 무작정 그의 칼로 남편의 사지를 점여대는 광경에 터져나온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면, 필멸 인간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우유처럼 젖게 했으리라. 하늘에 불타는 두 눈을, 그리고 연민을 알았으리라. 안색이 바뀌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하지. 햄릿 역시 첫 번째 배우에게. 그래. 나머지는 잠시 있다 듣기로 하세. 폴로니우스에게. 친애하는 경. 배우들이 불편 없게끔 잘 보살펴 주시오. 듣는 거요? 그들을 잘 대접해 줘요. 배우란 시간의 요약이자 짧은 연대기거든. 죽고 난 후 그들의 악담을 듣는 것은 나쁜 묘비명보다 끔찍한 일이지. 마마, 그들에게 응분의 대접을 할 것이옵니다. 맹세코, 좀 더 잘해줘야지. 각자 응분에 따라 대접받는다면 누가 매질을 면할 수 있겠나. 경 자신의 명예와 권위에 맞게 그들을 대해주시오. 그들의 응분이 적을수록 경이 베푸는 호의가 그만큼 돋보일 것이오. 이분들을 안내하시오. 배우들, 오시게들. 그를 따라가요. 친구들, 내일 연극을 봅시다. 이봐, 얘 친구. 자네 곤자고 암살 연극 공연할 수 있나? 네, 왕자님. 내일 밤 그걸 해보세. 내가 12줄 내지 16줄짜리 대사를 써서 집어넣으려는데 할 수 있겠나? 그러면요, 왕자님. 아주 좋아. 저분을 따라가게. 조롱하면 싫어하시니 조심하고. 배우들 퇴장. 좋은 친구들, 밤에 다시 만나세. 엘시노에 온 걸 환영하네. 그렇게 하죠, 마마. 아무렴 그렇게 해. 햄릿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 이제 혼자로군. 정말 양아치의 농노 같은 나로다. 끔찍하지 않은가? 방금 여기 있던 배우는 단지 허구만으로, 열정의 꿈만으로 자기의 영혼을 강제하여 온몸으로 상상을 구현, 영혼의 작용으로 안면이 온통 창백해지고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고 정신 착란을 연출하고 목소리가 깨지고 그리고 기능 전체가 그의 상상에 걸맞은 형태를 띠지 않는가. 쓸데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헤큐바를 위하여. 도대체 헤큐바가 그에게 무엇, 혹은 그가 헤큐바한테 무엇이길래 그가 그녀를 위해 울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어찌할 것인가. 만일 그가 나와 같은 열정의 동기와 액션 큐를 지녔다면 그는 무대를 눈물로 익사시키겠지. 그리고 일반 관객의 귀를 찢을 것이다. 엄청난 대사로 죄 지은 자 미치게 하고 죄 없는 자 간담을 서늘케 하리. 모르는 자 어리둥절케 하리. 그리고 정말 당혹케 하리.
눈과 귀의 능력의 기능 자체를. 하지만 나는 아둔하고 흐리멍텅한 불량배로다. 맥없이 돌아다닌다. 잠 많은 게으름뱅이처럼 명분을 행동으로 잉태치 않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도다. 아무 말도. 왕을 위하여, 그의 정당한 주권과 가장 소중한 목숨에 저주받을 위해가 가해졌는데 아무 말도. 내가 겁쟁인가? 누가 나를 악당이라 부르지? 내 대갈통을 후려치고 내 수염을 뽑아 얼굴에 호 불고 코를 비틀고 목을 조이고 심장 속까지 거짓말쟁이라 윽박지르지? 누가 내게 이런 짓을? 맹세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분명 나는 간이 비둘기간이고 쓸개즙이 없어. 억압에도 앙심 품지 못하는 거야. 아니면 벌써 하늘의 온갖 맹금류들의 배를 불려야 했을 것 아닌가? 이 인간 쓰레기인 내장으로 피에 굶주린 음탕한 악당, 냉혹한 반역의 음란한 무자비한 악당. 오 복수여, 그래, 난 정말 얼마나 바보 멍텅구리인가. 아무렴, 물론 이것이 가장 세련된 나로다. 사랑스런 아버지를 살해당한 나들이 복수하라는 부추김을 천당과 지옥한테서 받고도 장녀처럼 말로 가슴을 무장해제시키다니. 그리고 저주나 퍼부어대며 바로 그 창기처럼 드러눕다니. 부엌 설거지꾼이로다. 집어쳐라. 회전하라 두뇌여. 죄지은 짐승이 연극을 보다가 장면의 교묘함, 바로 그것 때문에 너무도 영혼의 충격을 받아 즉시 자기들의 범죄를 공표하는 수가 있다고들 하지. 왜냐면 살인은 비록 혀가 없지만 말할 것이야. 가장 기적적인 기관을 통해 이 배우들을 시켜 내 아버지 살해를 연상시키는 연극을 하게 하자. 내 삼촌 앞에서 그의 표정을 살펴야지. 급습해보는 거야. 움찔하기만 해도 내가 할 일은 정해진다. 내가 본 유령이 악마일지도 모르지. 악마는 능력이 있어. 보기 좋은 모양을 취하는. 그래, 그리고 아마도 내가 몸이 허약하고 우울한 틈을 타서 악마는 그런 기질에 강하거든. 나를 속여 저주하려는 걸지도 모르지. 좀 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연극이 바로 그거야. 그걸로 왕의 양심을 체포해볼란다. 퇴장. 산막 1장. 성. 왕 클로디어스, 왕비 거트루드, 폴로니어스, 오필리아, 로젠크란츠, 길덴스턴, 그리고 신하들 등장.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에게 그래, 경들이 아무리 대화를 이리저리 돌려봐도 그가 왜 이런 혼란을 입고 다니는지, 왜 그리 거칠게 자신의 고요한 나날에 난폭하고 위험한 광기를 접목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자기 스스로 장난을 느낀다고 털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뭔지는 도무지 말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원인을 찾아내려는 열의도 없고요. 그냥 교묘한 광기로 발을 빼십니다. 저희들이 고백을 유도하여 그분의 진짜 상태를 알려고 들면요. 경들을 잘 맞아주기는 하던가요? 아주 신사답게요. 하지만 본인의 기분을 상당히 밀어붙이셨죠. 질문은 아끼셨지만 저희가 묻는 말에는 아주 자유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뭐 좀 재미난 일을 권해드리지 않고요. 왕비마마, 마침 어떤 배우들을 저희가 오는 도중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뻐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그들이 궁정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미 분부를 받고 오늘 밤 왕자님 앞에서 연극을 할 것으로 압니다만. 정말입니다. 그리고 두 분 마마께서 부디 보고 들어주십사 간청해 달라고 제게 이르셨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정말 흡족하도다. 그가 그럴 생각이라니. 친애하는 경들, 그의 의욕을 더욱 돋워주게. 그리고 그가 몰두케 해주게. 이 오락물에. 그리하겠습니다, 폐하.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 퇴장. 내 사랑 거트루드, 우리도 갑시다. 은밀히 햄릿을 이리로 불렀다오. 그가 이를테면 우연히 여기서 오피리아와 마주치게 말이오. 그녀 아버지와 내가 직접 정당한 염탐꾼으로 적당히 숨어 안 보이는 상태로 보다 보면 그들의 만남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않소.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 사랑의 번뇌가 그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건지 아닌지. 폐하 말씀대로 하지요. 그리고 얘야 오피리아, 정말 바라건대 네 훌륭한 미모가 행복한 원인이면 좋겠구나. 햄릿이 소동을 피우는. 하여 원컨대 네 미덕으로 그가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둘 다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마마, 저도 바라옵나이다. 거트루드 퇴장. 오피리아, 여기서 걷고 있거라. 폐하, 황공하오나 우리는 몸을 이 기도책을 읽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돋보일지 모르지. 네 외로움이 말이야. 이런 일은 우리가 종종 비난받아 마땅하지. 살다 보면 익히 알게 된단다. 기도하는 얼굴, 그리고 경건한 행동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거야. 악마 자체를 말이야. 정말 맞는 말이로다. 왕 클로디우스 방백. 참으로 후벼파듯 저 말이 내 양심을 채찍질하는구나. 창부의 뺨을 미화한 화장술이 그것이 덮고 있는 것에 비해 추한 것보다 더 추하다. 나의 가장 유려한 말에 비해 나의 행위는 짐이 무겁구나. 오고 있습니다. 물러나시지요, 폐하. 클로디어스와 폴로니어스 퇴장. 왕자 햄릿 등장.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마음의 더 숭고한 태도는 고통으로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견디는 것인가? 아니면 무기를 쳐들어 난관의 바다에 맞서는, 그리고 거부하며 그것을 끝장내는 것인가? 죽는다, 잠든다, 그뿐. 그리고 잠든다는 말이 끝장. 상심과 천가지 당연한 충격. 육신이 물려받은 충격의 끝장이라면 그건 완료지. 몸바쳐 바람하지 않을 죽는다, 잠든다, 잠든다, 어쩌면 꿈꾼다. 그게 골치로다. 그 죽음의 잠 속에 어떤 꿈이 올지, 우리가 이 필멸의 육신을 벗어던진 다음에 말이야. 망설일 밖에. 그런 거로 그토록 오랜 삶이라는 재앙이 생겨나는 거야. 왜냐면 누가 견디겠는가? 시간의 채찍과 경멸을, 압제자의 횡포를, 오만한 자의 방자함을, 응답 없는 사랑의 격통을, 법의 지지부진을, 관료의 시건방을, 그리고 모욕. 근사한 자가 비천한 자한테 감내하는 모욕을 견디겠는가? 반도 한 자르면 생애를 끝장낼 수 있는데 누가 이 짐을 지려 하겠는가? 지겨운 사말에 툴툴거리고 땀 흘리는 짐을. 죽음 이후 그 무엇에 대한 공포.
왜냐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 영토의 경계로부터 돌아온 여행자 누구도 없으므로 그 공포가 의지를 당혹해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미지의 저승으로 날아가 버리느니 차라리 그런 해악을 견디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강요치 않는다면, 그렇게 의식과 양심이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원래 결심했던 붉은 끼 안색이 창백한 생각으로 빛바랜다. 그리고 매우 심오하고 중요한 기획들이 이런 면으로 흐름을 방해받는다. 그리고 행동의 이름을 상실한다. 잠깐, 아니, 아름다운 오피리아, 요정이여, 기도하고 있구나.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해 주시오. 왕자님, 배운 지 오래인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 정말 고맙군요. 물론 잘 지냈지, 물론. 왕자님께서 제게 주신 기념물이 있사온데 오래전부터 돌려드리고 싶었나이다. 이제 받으시옵소서. 아니, 난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경애하는 왕자님, 주셨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너무도 달콤한 숨결의 말씀도 주셔서 기념물이 더 값졌나이다. 이제 그 향기를 잃었으니 이 물건들을 다시 받으소서. 마음이 고상한 사람한테는 값진 선물도 값싸집니다. 주는 이가 무정하게 보일 때는요. 여기 있습니다, 왕자님. 당신은 정결한가? 마마, 당신은 아름다운가? 마마,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정말 정결하고 아름답다면, 정결은 아름다움한테 친근한 대화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아름다움한테, 마마, 정결보다 더 좋은 상대가 있겠습니까? 있지, 물론. 아름다움의 힘이 정결을 창녀로 변형시키는 게 정결의 힘이 아름다움을 자기 비슷하게 바꿔내는 것보다 빠르거든. 이 말은 한때 역설이었지. 하지만 이제 시대가 그 말을 증명한다. 내가 한때 당신을 사랑했던 건 사실이야. 그래요. 마마, 제가 그렇게 믿게 만드셨죠. 믿지 말았어야지. 미덕이 아무리 접목을 해대도 오래된 냄새는 남는 법.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저를 2번이나 속이시는군요. 수녀원에 가라. 왜 죄인들을 새끼치려 그러나. 내 자신, 그래도 미덕이 있다고 하는 편이지. 하지만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내 문제만도 엄청나서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지 않는 게 나았을 정도야. 너무 오만하지. 앙심을 잔뜩 품었고 야심 가득 찼고 저지르고 싶은 일 투성인 채 그것에 입힐 사려가 부족하고 그것을 형상화할 상상력이 모자라고 혹은 그것을 행동에 옮길 시간을 마련 못해 쩔쩔매고 나 같은 놈이 뭐하러 하늘과 땅 사이를 기어다녀야 하나. 우린 오갈 데 없는 양아치들이야. 다 그래. 아무도 믿으면 안 되지. 수녀원으로 제갈 길 가라.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 집에 계십니다, 마마. 문을 닫아 걸고 못 나오게 해. 그래야 바보 노릇이 제 집안일로 끝나지. 잘 가시길. 이분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하늘이여. 정말 결혼하겠다면 이런 저주를 지참금으로 주지. 그대 아무리 얼음처럼 정숙하고 눈처럼 순결하더라도 중상모략을 피하지 못하리라. 수도원으로 가라. 안녕. 그래도 혹시 결혼할 필요가 생기면 바보와 결혼할 것. 현명한 자들은 여인네들이 남자를 어떤 괴물로 만드는지 꽤나 잘 알고 있거든.
순영원으로 가. 빨리 가야 된다. 오, 하늘의 세력들이여, 이분을 원래대로 해주소서. 자네 화장 얘기도 들었지. 여러 차례 말이야. 하느님이 하나의 얼굴을 주셨는데 몸소 얼굴 하나를 더 만드신다고. 그건 지그춤을 추고 편안한 걸음을 가장하고 인위적인 대사를 내뱉고 하느님이 피조물에 별명을 붙이고 스스로 던지는 추파를 모르는 체 하는 짓이야. 젠장을, 난 7세기야. 그것 때문에 미쳐버렸는데 단언컨대 더 이상의 결혼은 안 된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한 쌍만 빼고는 모두 살박해. 나머지는 현 상태로 있는 게 좋아. 수녀원으로 가라. 햄릿 회장. 그토록 숭고하셨던 심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대신에 전사의 학자의 눈과 혀와 칼, 아름다운 국가의 대망이자 장미, 거울에 비친 첨단 유행이자 예절의 귀감, 모든 사람이 지켜보던 그분이 완전히 망가져버렸구나. 그리고 나, 가장 낙담하고 비참한 여인은 음악 같은 그의 맹세를 빨아마셨건만 이제 보노라, 숭고하고 가장 위험 있던 이성이 불협화로 거칠게 땡그랑대는 종소리 같구나. 꽃 만발한 청춘을 비길 바 없는 용모와 양상이 광기로 시들었구나. 오, 비통한 나여. 이런 광경을 내가 직접 목격하다니, 이 광경을. 왕 클로디어스와 폴로니어스 등장. 사랑, 그런 쪽 정서가 아닌데 그의 말도 형식은 좀 그렇지만 광기하고는 달랐다. 영혼 속에 무언가 있어. 그 위에 우울증이 앉아 곰곰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걱정되는군. 그게 알을 깨고 공개되면 좀 위험하겠어. 그걸 막기 위해 짐은 즉각 단안을 내려 이렇게 결정하노라. 그를 조속히 영국으로 보내 미뤄지는 공무를 독촉케 하라. 아마도 바다와 다른 나라들의 색다른 경관들이 쫓아내줄지도 모르지. 그의 심장에 뿌리내린 모종의 관심사를, 그의 두뇌가 계속 심장을 벌떡거리게 하며 이렇게 평상시와 다른 쪽으로 그를 몰아가고 있자는가. 겨운 어찌 생각하오?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믿습니다. 이 슬픔의 기원과 시작은 보상받지 못한 사랑에서 튀어나왔다고요. 어쩌면 오피리아, 괜찮으냐?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햄릿 왕자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둘 다 전부 들었으니까. 폐하 뜻대로 하소서.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떠실는지요? 연극이 끝난 후 그분 어머니 왕비께서 홀로 청케하시죠. 슬픔의 이유를 말해보라고 말입니다. 좀 무뚝뚝하게요. 그리고 저는 자리를 폐하가 허락하신다면 엿들을 수 있는 곳에 잡고 두 분의 대화를 전부 듣는 거죠. 왕비께서 이유를 찾지 못하시면 영국으로 왕자님을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유폐시키거나 폐하 생각에 적당한 곳에다가요. 그렇게 할 것이다. 중요한 존재의 광기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법이지. 모두 퇴장. 성완경의 슈퍼스타.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산막일장. 눈이 아. 침침해요. 그러게요. 이게 책을 좀 좀 크게 활자를 좀 크게. 이게 우리 나이 들어나 그러면 안 돼. 목은 쌩쌩한데 눈이 침침해요. 그러게 큰일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이제 반 했습니다. 반. 앞으로 지금 세 번째 시간, 앞으로 한 세 번째 더 하면 총 6번 정도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햄릿은 그냥 그래. 어떠셨습니까, 은정선 씨?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셰익스피어를 읽으면서 이게 참 단어들도 그렇고 네. 문장도 그렇고 네.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갖다 써서 번역을 해도 이 정도인데 네. 근데 읽으면서 근데 물론 들으시는 분들도 혹은 읽으시는 분들도 이게 잘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체 문맥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좀 먹먹한 것 같아요. 저는 아, 읽으면서 네. 뭔가가 좀 네.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라 표현해야 될까? 이게 먹먹함? 진짜 셰익스피어가 그냥 셰익스피어가 아니구나. 무엇을 그런 겪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또 왜 셰익스피어의 음모론이 있잖아요. 네. 셰익스피어가 뭐 진짜 실존 인물이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뭐 거기에 대한 책과 뭐 영화들 굉장히 많은데 네. 전 뭐 그 무엇이 되었던 네. 당대 천재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햄릿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4대 비극 계속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아침방송 국악방송 우리 은영선 씨가 하는 거 많이 들어주십시오. 창호에 드린 햇살입니다. 어려워. 창호에 드린 드린 햇살입니다. 햇살. 네. 아침 일찍 합니다. 국악방송.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소개해드려야죠. 지금까지 기술, 효과 그리고 그 외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그리고 우리의 대문 공병가 타이틀곡 김문선 그리고 음악 LP 만드는 마장 뮤직앤 뭐였더라 거기에서 LP 만들고 있는 박종명, 박병기, 오유석 그리고 저 성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은영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